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테슬라 주식 공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컨텐츠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다. 다만 더 치열하게 많은 공부를 지속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깨닫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 발전되어 나가는 그 방향에서 혹시 그거 틀렸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힘들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언을 조금씩 부탁드립니다. 길을 조금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로 찍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일단 요즘이 아니라 오늘 든 생각은, 주식은 결국 경제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 분야는,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수학의 영역이다. 자, 수학 플러스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볼 때 경제 영역은 한 5%, 그다음에 95%는 이게 수학의 영역. 수학 플러스 자본, 여기에 플러스 시간. 자, 이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자본, 시간, 수학. 자,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험을 해볼 투자 방법은 이겁니다. 자, 분할 매수인데, 자, 분할 매수에서 곱하기 2가 있고 곱하기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주식 투자에서, 솔직히 그건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야바위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냥 야바위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한 방향을 추종하고 그대로 두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익절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내 기준, 자, 시간 혹은 퍼센티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몰빵을 쳤어요. 자, 그 두 가지는 주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난 그걸 하고 내가 하는 투자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서 이제 그 투자는 횟수가 반복되면 될수록, 혹은 변동이 크면 클수록 나 같은 주식 초보가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버틸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방향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 방법. 자, 수익이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 방법을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어 했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존에 주식을 몇 번 들어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건 진짜 내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는지, 자본을 늘리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삼고 싶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컨텐츠를 원했던 거다. 자, 컨텐츠를 원했고 주식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바위와 비슷하게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러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 나는 주식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구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고민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려웠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걸 회피했다는 거예요. 손실 구간. 근데 주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 우리는 마이너스 구간이 훨씬 길 것이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구간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구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플러스는 상관없어. 플러스는 그냥 그게 1이 됐든 2가 됐든 5가 됐든 먹고 싶은 기준점을 정해놓고 확률 게임으로, 자, 1로 쉽게 여러 번 먹을 것인가, 2가 3, 5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상관없어. 그건 어차피 우리가 행복한 영역이기 때문에 욕심만 줄이면 된다. 자, 그러니까 플러스 구간은 접어두고 무조건 마이너스 구간은 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구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 방법은 하나에 몰빵치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거보다 플러스 구간에서 내가 언제 익절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플러스 그냥 한 포인트 지점에서 몰빵 쳤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하는 방법이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되면 그때 내 심리가 이걸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멘탈인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약에 주식을 접지 않는다면 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마이너스 구간에서도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그건 분할 매수. 근데 그 분할 매수에서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있고 소극적인, 그러니까 진짜 손해보지 않는 분할 매수 방법을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건 자 이거예요. 테슬라에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테슬라,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보잉이라든지 이 정도의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점은 첫 번째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된다.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급,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래가 어둡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 폭, 그러니까 파동이 커야 된다. 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일단 테슬라는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개, 4개, 5개 정도를 해서 딱 5개 정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실험을 들어갑니다. 자, 각각 한 주씩 시작을 합니다. 한 주씩 시작을 하고 그 기업, 그 주식의 변동폭에 대해서 테슬라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죠. 고점 구간이 지금 보면 한 800대 중후반에서 90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익절 마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800에서 900 정도가 익절 마려운 구간이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이건 400대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70 정도를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350 구간을 정하고, 그러면 350에서 850 구간이 움직일 수 있는 폭,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최대 350까지 갔을 때도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손해를 안 보거나 혹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350에도 꽤나 많은 비중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분할 매수에서 핵심은, 자, 1대1대1로 매수를 하는 건 물타기고, 게다가 그건 계획까지 정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곱하기 2, 그 다음 곱하기 3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1, 2, 4, 8, 16. 자, 1, 2, 4, 8, 16, 32, 64, 128, 256, 그 다음에 512. 그런데 512까지 되면 이게 테슬라 주식으로 본다면 7535 하면 4억 2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할 매수에 곱하기 2로 한다면 10번까지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까지, 자, 850 구간에서 고점을 850 잡고 저점을 350 잡았을 때 이 구간을, 자, 4, 5, 6, 7, 8이라고 하면 500불로 잡고 500불을 10개로 나누면 50불. 그러면 50불 단위로 무조건 곱하기 2로 매수를 하면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350에서 512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자, 그건 실제는 훨씬 낫겠지만 850과 350을 기준으로 잡고 350 위에 구간을 256주가 있고, 그 다음에 350에서 512주면 아마 평단가가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한 400? 450? 450? 450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위에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450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425인가? 450. 그 정도는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10번을
매수를 할 동안 한 번도 반등이 안 왔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850부터 350까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우하향을 한다라고 했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기존의 그래프에서 거의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상황까지 되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곱하기 2일 때 10번까지의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3으로 10번까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 봐도 자, 1, 3, 9, 그 다음에 9, 3, 27, 27 다음에 80, 27에 9, 7이 63 하면 83인가요? 83 정도. 그 다음에 9 아니죠. 7, 3, 20이라면 81이죠. 81. 다섯 번째가 81이고 그 다음에 268, 3, 24. 그 다음에 한 26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3을 하면 네. 그러니까 곱하기 3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5억, 6억 정도면 7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곱하기 3과 곱하기 2의 차이가 뭐냐면 곱하기 2는 평단가를, 그러니까 곱하기 2도 물타기, 그러니까 곱하기 1에 비해서 평단가를 많이 끌어내릴 수 있는데 곱하기 3은 아주 극단적으로 평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반등 한 번만, 그러니까 6번, 7번, 8번 할 동안 반등 한 번만 나와줘도 얼마든지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곱하기 3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시드가 한 5억, 6억 이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곱하기 3일 때 6번, 7번 정도가 한계다. 그 이상으로 가면 진짜 좀 큰 손이 되는 거고, 결국 곱하기 2로 10번까지, 그 다음 곱하기 3으로 6번, 7번 정도까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럼 곱하기 3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거의 100포인트, 80에서 100포인트 단위까지 버텨야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로 했을 때는 50포인트 단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그 50 단위까지는 우리가 존버하는 기간,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곱하기 2와 곱하기 3을 하는 분할 매수로 대응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 그러면 첫 하루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는 장기, 최악의 350 구간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잡아야 된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폭을 줄였다가 좁혔다가 넓힐 것인가, 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씩 잡을 것인가, 1%, 2%,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이 안전망을 지키면서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현실에서 시드머니를 계속 보충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 지금 보면 곱하기 1, 2, 4, 8, 16, 32, 64, 64까지가 지금 보면 아니죠. 64까지가 얼마죠? 6이면 7, 6이 42 하면 한 5천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1, 2, 4, 8, 16, 32, 32면 8, 7에 56 하면 560만 원인가요? 아니죠. 5,600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1, 2, 4, 8, 8, 7이 56 하면 한 650만 원이네요. 8, 16.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5번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드를 무조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한 달에. 즉 내가 한 달에 한 1,500을 벌고 가정에서 500을 쓰고 나머지 1,000을 주식의 시드로 계속
플러스 할 수 있다면 이 1,000만 원에서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안정 수익 구간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5번까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드가 매달 들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늘려가면 수익 자체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해야 되는 건 현실에서 시드를 최대한 매달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기존의 투자는 소극적으로 안전빵 최대 10번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구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최소 이제는 1,500만 원 이상 월 버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1,500에서 500을 가정생활 그다음 1,000만 원을 시드로 해서 이걸 다시 똑같이 1, 2, 4, 8, 16, 32 근데 1, 2, 4, 8, 16까지 대응하는 형태의 돈으로 써야 된다. 5번까지의 돈으로. 자,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투자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되겠죠. 그 사이 구간을 더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센스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돈을 잃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해보는 구간에 대한 이해, 대응, 노력, 그리고 애초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손해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공부를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조언 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자, 태주입니다. 감사합니다.